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오후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매우 무겁죠. 네, 주말에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네, 격화되고 있단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상당히 예상과 달리 서로 반격이 주고받고 난타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피해가 좀 커가는 모습인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유탄의 가장 큰 피해주는 이머징 시장이다. 이머징 시장, 그중에서 한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단 유가에 약하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팔 가능성, 그렇죠? 추가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피해주의지만 또 수혜주도 있을 수 있죠. 네, 방산이라든지 조선, 원전, 뭐 에너지 이런 쪽은 또 수혜주인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그냥 눈 감고 견디는 게 맞는 거냐, 뭔가를 결정해야 될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석할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다우는 마이너스 1.79, 나스닥은 마이너스 1.3, S&P 500은 마이너스 1.3, 1.13.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거고 단기적으로 치고받아야 될 약속되는 스타일로 봤는데 주말에 이게 격화되면서 아마 추가 하락이 월요일 이제 국내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시장이 시작되죠. 네, 여기서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자료를 봤죠. 누가 가장 잘 설명을 했냐? 박종훈의 지시한반 박종훈 전 기자님이 가장 설명을 잘 해놨더라.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지지율 하락의 유일한 탈출구가 전쟁일 가능성. 트럼프가 이걸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거죠. 지금 이 이란 사태의 핵심은 2015년인가 18년 이제 그 전 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이루고 이제 트럼프한테 넘겨줬는데 트럼프가 여기서 탈퇴하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네, 여기에 네타냐후도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내년 10월과 11월에 이스라엘은 총선을 하고, 네, 총선을 하고 다음에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하죠. 둘 다 정치적으로 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중간 선거용으로 이를 이용할 가능성, 총선으로 이용할 가능성, 이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이제 지시간방에서 이야기한 것들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란의 즉각적 반격을 부른 트럼프의 발언, 처음에는 나는 무관하다 해놓고는 훌륭하다, 엑셀런트하다, 상당히 비겁하죠. 네, 모특함에서 ABC 인터뷰에서 네, 나는 이번 공격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이란은 강하게 아주 강하게 타격을 입었다. 이란은 받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맞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다. 다음 계획된 공격은 훨씬 더 잔혹할 것이다. 처음에는 자기가 무관하다 했다가 나중에 훌륭하다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자기가 공을 가져가기 위한 그러한 아주 나쁜 정치적 수사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란이 6월 14일 날 반격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100기, 드론 100기, 아이언돔이 뚫리고 텔아비브 시내 건물이 파손되는 모습, 네바팀 공군기지 F-35가 주로 주둔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사일 여러 발이 착탄한 걸 확인했다. 맞았다는 거죠. F-35 손상 여부는 불확실하다. 절대로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대신 이란은 맞췄다고 이야기할 거죠. 네타냐후 이란의 큰 실수이다. 강력 대응 경고를 했는데 전력 차이는 확실히 날 것 같아요. 공군력, 이란의 방공망을 이스라엘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영공은 이스라엘이 잡고 있고 이란이 반격할 수 있는 것은 탄도미사일밖에 없는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 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란보다는 이스라엘에게 우수한 상황이다라는 게 보는 게 일단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동 전쟁을 피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박종훈 기자는 첫째 트럼프가 내세울 공이 점점 사라진다. 글로벌적으로 이제 관세 전쟁을 하면서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LA를 충격적에 이제 전쟁터로 몰아넣은 거죠. 지지율 하락해서 이란만큼 쉬운 상대가 없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밖에서 일어난다면 국내 우파들의 지지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계산을 깔렸는데 이란을 가장 만만한 상대로 봤다.
결국 이란을 최대 압박해 트럼프가 중간선거용 무기로 쓰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 빨리 전쟁이 일어났어요. 계획대로 갈까? 박동원 기자는 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내년 8월 정도에 이란을 공격할 것을 목표로 했죠. 왜냐하면 11월에 저게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26년 11월 여기에 지면 이제 탄핵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섣불리 전쟁을 벌이면 승패와 관계없이 3개월 안에 물가가 급등하고 소비의 나라 미국의 특성상 크리스마스 시즌에 물가가 오르면 지지율이 급감한다는 거죠. 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물가가 오르면 지지율이 급감한다. 내년 8월에 전쟁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았는데 물가 여파 없이 전쟁 공정만으로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물가 여파 없이 전쟁 공정만으로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게 자기 선거 전략이었는데 너무 빨리 전쟁이 터졌다는 거죠. 반면 박정훈 기자는 네타냐후는 지금을 전쟁의 적기로 봤다.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나라와 전쟁 성과가 아니라 이란을 괴멸시켜야 된다. 헤즈볼라나 이런 쪽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자 지구조차 1년 넘게 전쟁을 해도 완전히 끝내지 못했는데 이란과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려면 기본적으로 1년은 필요하다는 거죠. 1년 이상의 전쟁 기간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총선은 내년 12월에 치러지는 건 여기서 지면은 감옥에 가야 한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지면 감옥을 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감옥 가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란을 이 정도 혼내줬으니 겁먹고 협상장이 나오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란 공격 직후에 공격 역발을 속단하기 어려워 무관하다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공격 성과가 보도되자 그 성과에 자기가 올라타기 시작한 거죠. 뷰티풀 아름답다, 엑셀런트하다, 다 내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포획된 이유는 뭘까? 전쟁을 하게 설득된 이유는 뭘까? 이란의 반격 능력이 거의 없다. 이스라엘에는 이란은 거의 모든 동맹을 최근에 잃어버렸다. 헤즈볼라부터 시작 시리아도 다 잃어버렸죠. 심지어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정쟁에 발목이 묶여있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도 이란을 싫어한다. 이 이유들을 들어서 지금 공격해도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의 그러한 이해관계가 떨어진 시기가 지금으로 봤고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겠다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해줬다가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니까 그 다음에 이건 네가 허락한 거다라고 이제 공적을 가로채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파 인터넷 신문 악시오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협상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줬다 자화자찬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사용한 것은 우리 미국산 무기다 자기한테 해줬다는 거죠. 중동 정의의 확정은 전혀 우려되지 않는다. 이란에 지금이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란에게 지금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핵 협상이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박정훈 기자는 모욕을 주고 궁지에 몰면 제 아무리 약해도 물어뜯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은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에 비해 너무나 약한 상황이다. 경제적, 군사적 그 어떤 측면에서도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라는 거죠. 과연 모욕을 계속 참을까? 이 상황에서 굴욕적으로 협상장에 나가면 협상 조건은 당연히 불리하죠. 핵을 폐기하면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출까?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핵을 포기하면 국제무대에서 석유를 팔게 해줄까? 이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쟁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박종훈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전쟁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국 지지하느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지지하느냐,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도 졌죠. 핀란드와 소련 전쟁에서도 핀란드가 이겼다. 영국과 보어의 전쟁에서도 보어 농민군이 세계 최강 영국군을 물리친 전쟁이 많았다. 꼭 이란이 지금은 불리할 것 같지만 진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에 이란의 선택지는 뭘까? 대대적인 재반격밖에 없다. 네. 전쟁하고 아주 싶어 안달난 트럼프에게 칭찬을 얻어냈던 거죠. 이스라엘. 오케이. 엑셀런트. 이스라엘의 재반격, 이란의 선택지는 대규모 반격, 다양한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거, 아랍의 수출 기지를 망가뜨리는 거, 호르무즈 해역. 근데 호르무즈 해역은 일시적으로 밖에 안 될 것이다. 미국 항공모함이 가서 다 제거해 버리면 끝이니까요. 네. 먼저 우리는
현재 전쟁의 상황이나 향후 전망을 박종훈 기자의 시각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전쟁은 생각보다도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란의 생각, 이란의 그 정신력이 얼마나 잘 버텨줄지.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부 다 뭐 이스라엘 응원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자의 응원을 가게 되는 모습인데 결국 피해는 우리 같은 이머징 국가가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거 이스라엘과 이란 모든 전쟁에서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한 거죠. 최근 전쟁으로 주가가 폭락한 경우는 없었다. 이스라엘 이란의 갈등, 지정학적 이슈 증시의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과거를 또 살펴보는 게 일반적인 어떤 분석의 기본 틀이죠. 이 표가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올 건데 최근 주요 지정학적 이슈 이후 코스피 수익률을 한번 보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2년 2월 14일 일주일 후에 3.7% 상승했고 한 달 후 3.15.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23년 10월에 있었죠. 네, 마이너스 3.3 일주일 빠지고 마이너스 1.92. 중동 전쟁에는 우리 코스피가 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석유라는 무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에서는 2.59, 8.47 올랐죠. 네, 이게 중요한 것은 환율과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석유 이 가격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오늘 봐야 되는데 저는 중동 전쟁은 확실히 우리에게는 불리하다. 주식시장에 석유가 갈려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일단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냐? 파해주가 아니라 피해주와 수혜주가 당연히 있겠죠. 피해주와 수혜주가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양국의 충돌이 격렬해졌다. 공격 소식이 전해진 6월 13일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강한 위험 회피 양상을 보였다. 주식, 원자재, 통화 등 주요 자산군에서 가격 변동이 급격히 확대됐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플러스 0.29. 달러 지수는 강세인데 생각보다 강하진 않았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저희가 주는 임팩트였죠. 원달러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11.685원이 하락해서 1366.85. 하락한 게 아니라 상승했죠. 워낙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뭐 1%를 넘는 그런 약세는 아니었다. 엔달러도 0.42% 약세가 나타났죠. 144.10원. 이런 결국 원달러나 이런 통화에서는 일단 크게 변동이 크지는 않았다. 채권에서는 플라이트 퀄리티로 미국 국채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약세로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년짜리는 3.949, 3.8bp 상승, 10년짜리는 4.406, 4.2bp 상승. 오히려 경기가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 또 금리 인하가 좀 늘어질 것 같다 뭐 이런 거.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채권을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 인플레이션 가능성, 오히려 이쪽에 더 방점이 찍히면서 금리가 상승해서 올라와 버렸습니다. 반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WTI 가격은 상승했죠. 72.98달러까지 4.94달러가 상승해서 7.26달러. 이제 유가가 가장 큰 문제죠. 유가는 그 나라의 경제에 영향도 미치고 CPI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가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1번인 금은 상승을 했죠. 1.48% 상승, 3,452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은 물론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를 제외하고. 그래서 향후 투자 전략은 뭐 간단하죠. 네, 주말 상황으로 봐서는 추가 하락이 전망되고 있다. 주말 상황으로 봐서는 수습되기보다는 악화일로의 모습이 나타난다. 일단 양쪽 다 스크래치가 나고 이란의 피해가 더 커 보이며 푸틴과 트럼프의 형식적 전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이란을 도울 방법이 이제는 없어 보인다. 그도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는 사실이 이란에게는 치명적이다. 미국은 이를 알고 있기에 빠른 이스라엘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목표치는 이란 핵시설 파괴와 군부산업시설과 정유시설 등 다양한 이란의 전쟁 능력을 파괴하는 데 있는 거죠. 따라서 단기간에 전쟁 휴전이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은 버려야 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참전을 할 거냐, 주변국은 또 어떻게 참여를 할 거냐 이 부분인데 미국의 직접적인 시설을 파괴해야만 참여를 할 것 같은데 이란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피해주와 수혜주를 찾아서 투자해라. 이제 와서
한국은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 여부가 매우 중요하죠. 네. 외국인들의 자금 일부는 월요일부터 이탈할 가능성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최근 외국인들의 자금을 보면 9개월 유속 38.4조를 순매도하고 5월에 1.1조, 6월에 4.4조, 합치면 약 5.5조가 돈이 들어왔죠. 과연 이 자금이 빠져나갈지 안 빠져나갈지가 가장 중요한 한국의 주식시장의 투자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고객 예탁금도 약 40조 원까지 이제 올라와 있고 평균 거래 대금도 19.7조 원까지 올랐으면서 24년 평균을 다 뛰어넘는 호황 정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멈출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여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스라엘에게 타격을 끝내고 멈추기를 원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여러 번 공격을 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참전 여부와 주변 국가가 어떤 모습으로 동조할 것인지 중요한 변수이다. 변수는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주와 수혜주를 가려라. 현재는 에너지 방산을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나머지는 다 있으나 마나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달러 자산, 금 일부 원자재주들의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 가격이 기술주는 고평가 상태라 조정폭이 클 수 있다. 네, 이 부분 중요하죠. 금융주는 시장 불안으로 산업, 소재주는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할 위험이 커 보인다. 신흥국 증시는 투자자금 썰물에 유동성 자체가 말라붙을 위험이 있다. 한국은 글로벌 연동 하락에 더해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 이탈 자금이 급전 직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채권 지수상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및 선진국 국채에 대한 매수 증가로 금리가 급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미국 국채 금리는 4%대에서 3%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0.5, 0.7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독일, 일본 등 다른 주요국 국채들도 최저 금리를 경신할 것이다. 안전자산 랠리는 단기적으로 피난 수요에 의한 것이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로 간다면 인플레이션과 국채 발행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국채 금리가 상승세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전쟁 비용과 물가 상승으로 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금리가 다시 상승으로 바뀔 수는 있다. 그러나 이건 장기적인 시각이고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막대한 전쟁 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연간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러지는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잡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빠르게 정해진다면 시장은 반응을 향해서 높아 보여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빠른 한쪽 승리가 필요하다. 네, 이게 제 결론이죠. 차라리 이기려면 이스라엘이 빠르게 승리하는 게 오히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주가가 상승할 가장 큰 유일한 희망이다. 한쪽을 응원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야기해 조방원밖에 없다. 뭐 이거 하나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원자력, LPG, 남북경협, 전력설비 이런 종목들이 올랐죠. 네, 장하반 5장에는 원자력, 남북경협, 초전도체, 손해보험 이런들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다 소용없고 조방원만이 유일한 답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주 주식시장을 보면 G7 정상회의 15일, BOJ 기준금리 결정, 18일 수요일이 패드 기준금리 결정이 있네요. 한국 시간에 오후 3시, 네, 19일 오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요일 날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네요. 노예 해방 기념일. 금요일은 뭐 별거 없고 결국 수요일이 제일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주저주저 이야기인데 결론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생각보다도 피해가 더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락폭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현금이 좀 필요한데 금요일 날 팔았어야 되는데 팔지 못했다면 월요일 날 좀 반등됐을 때 일단 30%의 현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30% 현금. 눈 감고 먹었으면 던지셔야 됩니다. 3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견디자. 이게 이제 제 유일한 여러분들에게 주는 저의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우울한데 또 시장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바뀔 것 같은데 일단은
주 초반 올 화수는 그렇게 바뀔 것 같지 않고 트럼프의 발언, 네타냐후의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출렁출렁할 가능성이 있지만 무조건 현금 30% 마련 전략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강하게 점 찍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